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도내 총선 선거구 축소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0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축소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도 지역 대표성을 내팽개쳐 지방 소멸 가속화를 부추기는 조정안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고군산 바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국립수중 고고학 교육센터 건립 여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되고 있는 유물을 군산이 아닌 목포에서 보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타 대상에서 탈락된 국립센터를 유치해 군산에서 보존, 전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산 치안센터 6곳 가운데 3곳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돼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에 구멍이 생겨 불안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고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수중고고학 교육센터 건립이 지난달 예타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동기 시대 유물까지 나오면서 다시 국립센터를 군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선효도 앞바다. 바닷속에 쌓인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다발로 포개진 고려청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년 전 바닷속에서 난파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이 발견된 이후 570여 점의 도자기와 숫돌 등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지 500m를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5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실제로 발굴됐는데 발굴 해저를 제토한 유적지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물들이 이쪽에서 발견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 2년이 아니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쪽을 발굴해야 되는. 올해에는 청동기 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후백제 시대 기와와 분청사기 등 180여 점도 인양했습니다. 고군산 해역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발견된 유물만 16,000여 점. 하지만 이 유물들은 모두 전남 목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전시 공간은 물론 발굴 조사와 보존 처리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80종이 저번 달에 또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을, 소중한 유물들을 우리가 군산에 이걸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포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이 1,100억 원을 들여 군산의 국립수중 고고학 교육센터를 지으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건데 굵직한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수중 고고학 교육센터 건립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 수중 유물 관련된 그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또 유물 전시관이 생김으로써 관광객들이 군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그 새만금 그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수중유물의 보고인 고군산 앞바다, 국립센터 건립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정치권이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은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졸속 조정안이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선거구만 축소하는 것은 전북 홀대라며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9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괄 입찰 설계 심의 결과 종합점수 94점을 얻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발주기관인 조달청에 통보했습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조달청의 평가를 거쳐 내년 실시 설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낙찰자로 선정돼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태영건설이 50%의 지분을 갖고 도내 건설업체인 신성건설과 관악개발이 각각 10%의 지분으로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갈등조정협의회가 연기됐습니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불참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하림산업과 하림푸드가 내년 익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1,116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154명을 고용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열린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에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 물류 및 공동 마케팅 구축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익산시 상생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돼 매년 익산형 일자리 사업 계획을 결정합니다. 군산공항의 취향사들이 전북도와 군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도민을 위한 할인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군산과 제주 노선에 한정해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진에어는 제주 노선에만 1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민은 특정 노선을 한정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항공사 손실보전금 12억 원과 착륙료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오늘 군산 비축기지에서 신규 비축창고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신축 창고는 250억 원을 들여 일반 창고와 특수 창고 각 1개동 규모로 오는 2025년 5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일반 창고는 조달청의 비철금속 목표 비축량을 보관하고 특수 창고는 항온 항습 보관이 필요한 활성탄 등 일반 창고 보관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 비축에 활용됩니다. 조달청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알루미늄과 구리 등 비철금속 24만 톤과 희소금속을 비축해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오는 12일 착공됩니다. 시에 따르면 바이오 캠퍼스는 2025년까지 함열읍 함열농공단지에 사업비 265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캠퍼스에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연구 투자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이 캠퍼스 조성은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부지 용도 변경, 자재비 상승, 연약지반 보강 공사비 증액 등의 이유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팔봉동 군경묘지 주민쉼터 조성과 신흥동 도심권 유아숲 체험원 조성, 춘포면 익산천 정비, 금강동 목천 오교 보강 등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 익산천 정비와 금강동 목천 오교 보강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부터 군산 짬뽕 페스티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짬뽕 페스티벌 1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짬뽕 페스티벌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익산의 치안센터는 남중, 팔봉, 신흥 등 모두 6곳입니다.
하지만 마동, 목천 신흥치안센터가 연말까지 폐지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의 치안센터는 남중, 팔봉, 신흥, 마동, 목천, 영등 등 모두 6곳. 목천 치안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선은 끊어져 있고 각종 짐들도 창고에 있습니다. 마동은 지금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있지만 잘 활용 안 하고. 마동 치안센터는 불은 켜져 있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신흥 치안센터에는 근무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거의 한 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5일 도경찰청에 따르면 목천, 신흥, 마동 등 시의 치안센터 3곳은 치안 수요, 건물 노후 등의 이유로 폐지됩니다. 시 치안센터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치안센터 폐지는 이제 그 12월 말 정도 그때까지 해가지고 폐지 계획하고 있어요. 범죄 예방이 안 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통해서 유일하게 있으니까 뭔 일 있으면 그도 여기다 빨리 오기가 쉽죠. 이 통을 살리려면 이거 있어야지. 왜 없어져요? 치안센터 절반이 사라지게 된 익산시. 지역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 4시간여 만에 익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세탁소를 하는 60대 A씨의 딸이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됐다며 어제 오후 4시 28분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익산 금마면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무사히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익산 아톤 산업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아톤 산업에 따르면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요소수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면 개인 판매가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방침에 아톤 산업과 공공 차량 공급 협약을 맺을 방침입니다. 한편 2년 전에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국내에서는 요소수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군산 비흥항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잇따라 침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11톤급 어선이 비흥항 방파제와 충돌해 침수됐습니다. 또 새벽 2시 16분쯤에는 비흥항으로 입항하던 9톤급 어선이 낮은 수심에 좌초돼 침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내년 예산안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의 예산안 공개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내에서도 정읍과 부안 등은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납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 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예산안에 대한 시민평가를 받기 위한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 여권 야간 창구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만 해도 여권 발급 신청이 562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868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산시 여권 야간 창구는 일과 시간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경제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추진하자며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어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덕산과 금강방송 등 지역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윤리적 가치 제고, 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기업 문화 조성, 지역사회와의 공동 성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 전망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도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6.7포인트 하락한 53.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전망 지수인 61.5와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과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두 공단은 오늘 세종시설관리공단 본사에서 업무교류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공단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공헌 활동, 물적 인적 자원 교류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한강 1호가 올해 우수 대형 함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59척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군산해경 한강 1호가 대형 함정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강 1호는 지난 6월 열린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에서 서해 대표로 출전해 대형 함정 부문 전국 2위에 입상했습니다. 또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갖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7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2번 박덕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군산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박덕하 후보는 941표, 59.7%를 얻어 586표, 37.1%를 얻은 송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1,650명의 조합원 가운데 1,57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박덕하 당선인은 행동으로 실천해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든든한 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국방부가 서남권 해상폭력 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협의에 따라 일부 사업 예정지는 군 작전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남권 해상폭력단지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발전사업자 민간 공모 때는 이번 협의 내용이 이행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서남권 해상폭력 발전단지는 2.4기가와트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고창과 부안해역에 14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국내 최대의 해상폭력발전 사업입니다. 경찰이 교수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던 전주교대 총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전주교대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대학교는 지난 2월 영어교육과 교수 공개 채용을 진행하면서 1순위 후보자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해 의혹을 샀습니다. 부안 변산 해수욕장이 정부로부터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을 평가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3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변산 해수욕장이 포함됐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지난 1933년 개장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입니다. 오토 캠핑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인공 암벽장 등 각종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디딤돌 봉사단 소속 송혜진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올 한 해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받은 30여 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350여 명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문화 발상지 익산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어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한문화 발상지 익산의 가치 정립 전문가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계승지로서 익산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학술행사와 마한 시민축제 개최, 시민 아카데미를 통한 대중화, 마한 역사문화 총서 간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가 오는 9일 창업 페스타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창업 활성화와 판로 개척에 중점을 뒀습니다. 생산 제품 홍보 부스 10개가 운영되고 로컬 크리에이터 10개 팀이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 창업가를 위한 전문 상담 등이 이뤄집니다. 특히 참가팀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 곳은 롯데몰 팝업 스토어 행사 참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군산시와 미국 푸에블로시가 오늘 화상회의를 통해 우호 교류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 발전과 우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미국 푸에블로시 시장 일행은 지난해 9월 군산 풍력산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익산 지역 로타리 클럽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다해 등 지역 5개 로타리 클럽은 합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어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영섭 협의회장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십시일반 재원을 마련해 지역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트리 조명으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트리 조명은 시에서 설치한 야간 경관 조명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빛으로 활기 있는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바자회 수익금 약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반찬 지원, 김장김치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최고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